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짧게 살펴볼게요. 어제 헌재 판결이 하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걸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정치 리들이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만장일치 기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도 따질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거 가져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나라별로 다 이런 제도가 다 자기에 맞게 이제 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정에 맞게 이제 도입을 할 필요가 있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건데, 부작용이 일부 있고 뭐 이게 꼼수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그거는 제도상으로 정치권이 니들이 막아야 될 문제지 이거 자체가 문제 법이. 왜냐하면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뭐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뭐 이런 뭐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뭐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이제 꼼수 논란이 있었지만은 독일 같이 아무 문제 없이 뉴질랜드나 잘 되는 나라도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예.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꼼수로 운용한 당신들, 위성정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 왜곡하려고 했던 그게 문제다. 이렇게 예,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헌재가 얘기를 했어요. 이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거대 정당의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위성정당 이거 네. 못 나오게 그러면은 예. 다른 법으로 만들어라는 거고, 지금 몇 개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있어요. 예를 예. 들면 이게 완벽하게 위성정당 금지를 하는 거는 불가능해서, 예를 들면은 거대 정당이 지역구에 내면은 무조건 비례대표도 내게, 지난번에는 지역구에는 내고 네. 아예 비례대표를 안 내면서 이게 막 표가 쏠렸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몇 개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국회가 이거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합헌 판결 나왔다고 하니까 위성정당도 괜찮다는 판결이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죠. 일찍 갔다고 바뀔 게 있나? 김영환 충북지사의 실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환 지사가 어제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분향소를 가서 조문을 했거든요. 네. 여기 14명이 사망하는 큰 참사가 있었죠. 여기서 유족을 위로하고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바로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발언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에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이었다.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김 지사의 그 사고 당일 15일이었거든요. 그날 동선이 좀 의아해요. 그 사고가 참사 시점이 오전 8시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도 1시간 정도 지나서 받았고요. 보고 받고도 바로 안 갑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0분에 현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4시간이 훨씬 지난 시점에 현장에 갔는데, 괴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괴산에? 계산 때문에 이제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김영환 지사의 어제 해명은 거기 상황이 더 심각한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심각성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유족들은 김 지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유족 대표인 이경구 씨는 김 지사의 발언은 직무유기이고 무책임한 태도다. 어쩔 수 없었으니 너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범석 청주시장도 분향소 왔는데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 안 했습니다. 청주시장은 아예 답변도 없이 자리를 떴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 사과의 맥락이었어요. 잘못했다, 사과한다 하면서도 굳이 이 말을 왜 붙여서 김준일 기자 공분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 관리가 안 되는 거의 첫 번째는 뭔가 사과를 할 때 뭐 토를 달거나 예. 뭐 이러면은 이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뭔가 주저리 설명을 하다가 더 변명 이제 같은 것을 붙이다 보니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우크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문제를 묻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울에 달려간다고 뭐 변하는 게 있냐, 뭐 이런 거 발언했잖아요. 그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맥락이.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지금 홍준표 시장 지금 네. 어제 이제 윤리위 열렸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발언도 뭐 골프 뭐 규정에 맞는다, 뭐 복무 규정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름을 이제 부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부 여당이 이제 좀 많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지난 17일에서 19일 조사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저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서 4포인트 하락한 34% 기록했고요. 국민의힘 역시 4포인트 하락한 30%.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피해자들 유가족들이 지금 충북도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상태예요. 중대재해법.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에서 이제 예. 발생하는 거 이런 거는 이미 처벌 사례가 적용 사례가 나왔는데 예.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 뭐 이를테면 정부 기관 이런 데들이 이제 제대로 못 해가지고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직 사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고소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고발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사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뭐 충북도에서 지금 어제 뭐 채널A 단독 기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는 완벽하게 했다. 예산 편성, 집행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자료를 다 제출을 지금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 안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첫 사례가 안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24차례 지금 경고가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더 종합을 해보면은 그때 뭐 그 행복청의 그 건설 감리단장이 네. 직접 전화 2번 한 거 있었잖아요. 112에 2번 전화한 거. 예예예. 119, 112죠. 119는 또 주민도 했고요. 주민이 했고. 그 24번이 전화가 갔다라는 거. 지금까지 다 집계를 해보니까. 아, 다 통틀어 보니까 24번이 갔대요. 사고 전에. 이게 동아일보의 이제 단독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 24번이 간 동안 그러니까 이 뭐 했느냐라는 거죠. 특히 이제 어쨌든 도로는 궁평 2지하차도는 충북도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내가 간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얘기는 정말 리더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리더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리더가 하나하나 세세한 거 다 할 수 없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주는 것, 관리하는 것, 지휘하는 것, 괜찮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주는 것이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식의 이 변명들은 이제 정말 그만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다시 소환된 MB 4대강. 이거는 뭡니까? 이번에 수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거잖아요. 4대강 사업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해체가 됐었는데 이 문제가 좀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배경을 먼저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혼냈다, 그러니까 질책했다 이 얘기는 보도가 됐었는데 당시에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 물 관리 잘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맞춰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박자를 맞췄는데 그때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거예요. 4대강을 해체해가지고 폭우 피해가 더 심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국토부가 하던 홍수 관리를 환경부로 넘겨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넘겨서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야당에서는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4대강 복원을 위한 여건의 움직임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움직임이 감사원이 나서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움직였어요. 어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하고 개방한 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여가지고 시한이 설정이 돼 있었고 네. 이 시한 맞추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이 됐다.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법으로 경제성을 분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호 해체의 경제성. 맞습니다. 그리고 이 4대강 조사 평가단 이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불공정하게 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감사원 발표인데 네. 추천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선정을 해서 결국에는 4대강을 찬성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제외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환경부가 다시 한화진 장관이 이 발표를 했는데 4대강 보를 존치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특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난 정부가 보를 해체한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 이제 이후에 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수해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드러난 발언이나 이제 그런 움직이는 발을 보자라면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제 물어보면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제 여권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더니,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이번에 폭우 피해가 심각했던 거는 이 문재인 정부 탓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홍수나 가뭄 피해가 박근혜 정부까지는 크게 없었다. 치수 사업을 잘했던 건데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흠집내고 되돌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이 4대강 사업 복구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 수석 에디터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을 놓고 이제 논쟁을 벌인 거는 여야가 뭐 오랫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그렇죠. 예.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게 물 수질을 나쁘게 했다 아니다 더 좋아졌다,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예. 그거하고 이번에 수해가 이를테면 4대강의 이 보해체 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일단은 팩트가 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보가 해체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6개 보가 4대강에 설치가 됐는데 해체한다고 했었었잖아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해체 결정을 내렸지만은 해체된 게 없어요 아직. 결정만 내린 거예요? 예, 결정만 내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체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그거조차도 원래 이제 보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류에는 V자 계곡에 댐을 막아서 이게 50m 막 뭐 길 높이가 100m짜리 하잖아요. 예. 보는 중류나 하류에 설치를 하니까 이 높이 자체가, 그러니까 물 깊이로 하면은 한 3m에서 뭐 5m 정도예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뭐냐면은 이거도 막는 게 좋다라는 거하고 하나는 예. 이거가 오히려 물 흐름을 막아가지고 피해를 더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많이 막 쏟아져 나올 때는 쫙 빠져야 되는데 보호가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체는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오송에 지하차도가 그럼 물 넘친 게 4대강하고 무슨 관련인가,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하려면은.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예천에 산사태 낸 게 뭐 태양광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태양광이 산지에 설치된 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2019년에 이제 금지가 됐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렇게 짓는 게. 근데 예천에 그러면 하나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를 다 섞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환경부가 물 관리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2017년에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이었어요. 물 관리 일어나 공약. 예. 그래가지고 2018년 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같이 합의해서 표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물 질이 중요하다라는 게 선진국형이라서 한 건데, 그럼 그때 왜 합의를 했냐? 뭐 이런 이제 문제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김남국 제명 건의. 예, 국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 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죠. 네, 여기서 제명이라는 거는 의원직에서 잘린다, 즉 의원직에서 나가라, 요 그렇죠. 의미가 되는 거고요. 문제 삼은 거는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다음에 성실 의무 위반, 또 사익 추구 금지 청렴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예. 국회에서 회의하는 동안에 코인 거래하고 이랬던 거 문제 삼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명까지 나온 거는 해명 태도가 불성실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권고에 영향을 줬는데, 왜냐면은 자료 제출을 미뤄가지고 진상 파악이 오래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0번 이상 코인 거래했다는 건 충분치 않은 자료 속에서 어느 부분을 본 건가요? 그 지금 빗썸하고 업비트 같은 데는 이제 거래소가 있다 보니까 자료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믹스 커인 거래 요거 가지고 주로 한 거고요. 나머지 소위 말하는 이제 잡코인 이런 것들은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 거래로 그것도 본회의는 빼고 상임위 그리고 소위에서 거래한 것만 해도 200번이 넘는다? 맞습니다. 200회 넘고, 그다음에 2021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거래소 잔액,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었던 이제 팔아가지고 있었던 잔액이 99억 원 정도고, 그다음에 9억 5천만 원 정도는 인출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절차가? 앞으로 좀 절차가 복잡한 게, 일단은 윤리위에서도 의결을 거쳐야 되고 본회의도 가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돼요. 그러니까 절차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2부에 말말말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